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부산, 울산, 경남도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위해서 불출주에 노력해 주시고 정보통신 공사업계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는 강창선 중앙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특수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성승모 추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군해통신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덕연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융합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용우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상임 부회장이시고 홈네트워크 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호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도의 장민환 도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도의 제18대 도의장을 역임하시고 우리 협회 이사이신 한영익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협회 노진호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협회 한종국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의 신성우 도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의 김태현 도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의 김종철 도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선 중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말 전에 우리 노진호 중앙회 이사님이 저번에 박성순 이사님이 자꾸 하시는 바람에 자녀 임기를 노진호 이사님으로 부산, 울산, 경남도로 정했습니다. 이사를 정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자리니까 먼저 하나 씌어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한테 인사 한 말씀. 이렇게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인사를 시켜주신 중앙회 강창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녀 임기가 6개월입니다. 이 도의원님께서 자꾸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자녀 임기를 6개월 임하게 하고요. 그 임기 동안은 제가 우리 회원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국회 입법활동을 쭉 해가지고 저번 7월 18일 날 국회 입법이 통과되고 이게 내년 7월 18일 날까지 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서도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회원사한테 빠짐없이 우리가 유지보수를 담을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권고사항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먼저 이거 한 소방이나 설비협회 이런 데도 그걸 하다 보니까 각 시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하다가니
이게 중앙회 직원들이 많이 안다 해도 이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후에 시행령을 담지도 못하고 그 업체랑 분쟁도 있고 이런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6일 날 우리 그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부 관계자하고 국회의원들 중앙회 임원 모셔놓고 그 중앙회에서 그 간담회를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그 오전에 대구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 오후에 부산 간담회에 제가 왔는데 사실 우리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업을 진직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앙회에서. 그리고 중앙회가 생긴 지가 53년 됐는데 53년 만에 이 대형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자기가 하는 분야의 유지보수가 뭘 담아야 되고 뭘 넣어야 되는지를 사실 얘기를 안 하면 중앙에서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 하시는 부분에 어느 부분이 빠지고 내가 하는 부분에 어느 부분을 넣어달라 이런 것을 중앙에다 해주고 해야 중앙에서 그걸 담아가지고 시행령에 담아서 하니까 한 분 한 분마다 자기 의견을 꼭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18년 전에는 우리 그 정보통신 기술자가 보고 기술자가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18년 전에는 그 후에 이게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딱 막혀 있다가니 이번에 중급은 고급으로, 고급은 특급으로, 특급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법을 18년 만에 국회 법을 통과하고 시행령 공고가 났습니다. 이걸 안고 그동안 보니까 저도 통신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급 기술자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현장마다 특급 기술자는 무조건 다 뛰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것도 박의정 공부하고 국가에서 협회의 건의사항을 틀어줘가지고 요즘에 풀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사업하시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리라고 합니다. 또 오늘 그 공청회는 저는 이제 인사말을 드리고 우리 그 성성모 수석부회장이 이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자체는 성성모 수석부회장이 들어가실 테니까 오늘 어차피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한 분 한 분마다 본인의 의견을 꼭 개진해서 오늘 공청회를 바라보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도 회원들이나 또 12,000개 회원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유익한 공청회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회장님 인사 말씀 마치고요. 이어서 성승모 추진위원장님이 주관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도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부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작고하신 정보통신인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승모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성승모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이 자리를 저희는 부산에 이제 크게 회의실을 만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만드셨나 보네요. 협소한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업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 협회는 추진위원회와 주요 설비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점검기준, 대가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해드리고 유지보수 대상 설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는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장 중요한 대가 기준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공사업계의 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소망하며 부산, 울산, 경남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중앙의 김무상 네트워크 안전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네트워크 안전본부장 김무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입니다. 배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설비가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고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부재로 인해서 고장 설비 방치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는 최근 20년간 약 3배 증대되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스마트 시티, 지능형 빌딩 관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설비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삶의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적 활동 마비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유지보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법 개정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26일에 김영식 의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1일에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9일에는 법사위 통과되었고 6월 30일에 본회의 통과, 그리고 2023년 7월 18일에 정보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입법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감상하신 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위상을 높이고 회원사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앞장서서 만들어드리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관리 방안을 법제화에 온 힘을 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협회의 수건 가게였던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 관리를 건축사만 것 정보통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을 지난 12월 6일 입법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제12항과 제13항 김정호 의원, 김용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4항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어졌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좀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9번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신중 검토 의견을 좀 개진하는 바입니다. 관련 업계의 좀 이해충돌과 좀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그리고 전기기술협회 여기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좀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류해서 의견 조정을 했다는 걸 확인한 전제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항, 17항, 19항은 토론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 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4항은 대책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법 재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제37조 2에서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규칙과 고시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 내용, 그리고 유지보수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의 보존 방법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률 37조 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인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관리 주체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의 기준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업무 대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의 타 분야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계 설비와 소방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법률 제37조 4에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시의 선임 방법, 해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선임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을 규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정보통신 기술자 중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선임 기준에 있어서 타 분야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와 소방의 경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은 초급, 이런 식으로 면적과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어 있고요. 전기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에 따라서 유지보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률 제78조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크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 그리고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점검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 변경사항 발생 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시 또 만들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 고장 훼손 방치 문제 예방과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국민 안전 및 편익 확보, 정보통신 공사업계 시장 확대 및 변사의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추진 중인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될 세부 추진 방안인 대상 설비,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타 분야인 전기, 소방,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대가 산정 기준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및 대가 기준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국내통신 설비, 그리고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방송 설비, 용합설비, 특수설비 이렇게 총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사업체, 발주기관, 학계, 유관기관, 용역업체, 협회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023년 8월 1일에서 24년 7월 31일까지이며 임무는 먼저 5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을 검토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유지보수 제도 시행에 맞춰서 준비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법령 및 관련 고시 마련입니다. 과기정통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 법령 및 고시안을 저희가 12월까지 마련해서 2024년 1월에는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점검 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 발주기관, 학계, 업계 등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설비의 점검 기준과 절차, 방법, 설비별 점검 대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사업체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월과 12월에 지역별로 저희가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 내용 마련입니다. ICT 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자 직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저희가 12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홍보와 해설서 마련입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사업체와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 그리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담당자들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설비별 점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준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책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대상 설비안을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연구 영역을 통해서 대상 설비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출된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마련된 추진위원회와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서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1개 시도회를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회원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요,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설비안에 대한 도출 방법입니다.
이 대상들 설비들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법제도 기준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서 이제 설치가 의무화 된 정보통신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그 설비들을 이제 일부 먼저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사 내역서를 참고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주택 설비 같은 경우에는 LH와 SH에서 발주된 약 한 75억 정도 그 공사 규모 설계 내역서를 참고해서 그 대상 설비들을 도출을 했고요. 약 그래도 한 75억 정도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내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다 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업무용 건축물 설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단체에 이제 공고된 설비들하고 시스템별 공사 내역서를 활용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법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설계 내역서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일부원에서는 요 설비들이 또 어떻게 적정한지 해서 이제 지난 6월달에 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검증 단계를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를 한번 좀 거쳐서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릴 그런 설비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입니다. 3번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안입니다. 먼저 감옥의 대상 설비안 총괄입니다. 총괄에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이제 분과위원을 우리 중앙에서 구성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군해통신 설비,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 방송 설비, 그다음에 융합 설비 이렇게 네 가지 구성했고 특수 설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 큰 분야에서 총 대분류는 9개, 중분류는 24개, 그 다음에 세부 설비들은 총 124개가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설비에 대해서는 점검은 어떻게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뭐 대가 기준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지 차후에 또 이제 마련해서 또 공청회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설비들의 안에 대해서 이제 보면 첫 번째는 군해통신 설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이제 케이블 및 배관 설비로 해서 크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분류는 케이블 설비라든지 배관 설비, 기존 인입 설비 이렇게 총 해서 8개로 이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부적인 걸 총 28개에서 어떤 이 중분류된 설비들 중에 세부는 어떤 설비들을 어떻게 점검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홈네트워크 설비 대상 설비안은 크게 이제 대분류는 한 개 똑같이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는 네트워크 설비라든지 전자출입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총 6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중분류, 마지막 단에 보면 이제 홈네트워크 이용자 부분 설비 이렇게 해서 전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설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설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이제 연구원하고 이제 그 연구용을 통해서 뽑아낸 설비들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중앙에서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설비들을 토의하다 보니까 이 설비들은 좀 빼는 게 맞지 않은가 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옥의 영상 방송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이거는 크게는 방송 설비와 보안 방범 설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에는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 등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중분류에 따른 점검해야 될 것들을 총 39개 세부 설비들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분류에서는 이제 빌딩 안내 시스템하고 전기 기계 시스템 이렇게 등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분류를 했고요. 이 5개 분류 중에서 세부 그 설비들은 총 19개 설비들로 해서 분류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한 거는 건축물 내에 들어가 있는 설비들을 좀 도출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일단 시간적인 측면하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먼저 건축물 내 거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제 추가적으로 8월달부터 해서 금년도 말까지 해서 건축물 이외에 뭐 도로라든지 뭐 터널이라든지 항만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이걸 뭐 그냥 약칭으로 저희가 특수 설비라고 이제 뭐
이름만 붙였고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이외 설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또 추가적인 세부 대상 설비들을 뽑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상 설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본부장들이 설명한 것과 오늘 이 자리는 회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유지보수 시행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사항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박수고 봐야 될 거예요. 한번 말해서 내가 할수 저 하이콤의 현원태입니다. 우선 그 회장님을 비롯하셔서 그 관계자분들이 애써서 이제 법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 20-30년 정도 답보된 상태였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크고 너무 대적하기 힘든 기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뭐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하고 경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게 얼마 만에 우리한테 온 기회인지만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게 앞으로 통신 후배들한테 100년이 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전에 이거 진짜 뭘 하고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서 다시 또 우리 일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꼭 제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한 20-30년 답보된 상태에서 보니까 고급 인력이 사실은 고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50대도 없습니다. 60대, 70대가 돼서 계신데 그 후에 양성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폴리텍에서 어떤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짧은 기간에 이게 너무 기간이 지금 이걸 다 만들어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그 기술자 양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주실 수가 있는지 좀 다른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사업자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여기 설명서에 있던데 그 뭐 소방 설비업자나 또 전기 사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기 면허, 소방 면허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면허를 다 구비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사실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밖으로 차지하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고 애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임 집행부나 그 위에 분들한테 뭐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사실상 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제가 나름 주소는 없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나빠갖고 지금 말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드렸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좀 나중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지보수 운영 환경 개선이 국가 시설 및 이런 재난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전시에 동원하게 돼 있었고 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숨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어떤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지하도에서 물이 차서 사람이 죽고 뭐 산이 무너져서 그렇고 이런 굉장한 재난 상태도 많은데 이런 비상 조치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인이 제일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일 먼저 신속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개선이 돼서 잘 된다면은 우리 정보통신인으로서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 드린 걸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과 이렇게 또 많이 준비해 주셔갖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있는 분들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해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제 빠진 분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빠진 분야가 있으면 그 다시 첨부를 시켜서 이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신전자 장기 회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로 해상 쪽을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상 쪽에는 부산에 안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남인 총무, 제가 총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해상 쪽에 해상 업무용 기술 기준 반이 있어요. 기술 기준 관련해가지고 제가 위원 한 10년은 지금 법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을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특수설비가 있는데 아직 품목을 못 만들었습니다. 아니 품목보다는요. 일단 법에서는 명확하게 뭔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유의문에 보시면은 법률 우리 정보공사법 37조 2에 보면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전기통신공사 설비 등 이런 게 하는데 이 건축물 등이라는 것이 우리 공사법상에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시설자다 또 기관이다 할 때는 과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공사법에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 등이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저는 선박 때문에 왔는데 요 선박만은 뒤에 가서 별표만 딱 한 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박 뭔가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해양국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법이 이래 만들어지면은 이거 적용시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건 시행령 규정. 아니요, 법에서 명시 안 하고 시행령으로 아무나 안 됩니다. 모법에서는 어디까지 한도로 범위는 정해놔줘야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밀었다, 땡겼다 할 수 있지. 법이 없으면 시행령이 아무리 만들어도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물 등이 선박도 포함됩니다. 근데 선박에 이제 선박에 포함된다는 공사법상에 대한 차지를 못했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특수설비를 분야를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지금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근데 이제 특수설비는 이제 선박, 뭐 무서망, 선박항이 도로, 항만, 그렇죠. 도로, 항만 다 포함되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경된 공사법 개정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서는 이거 유지보수를 해라는 말이 없어요. 개정문 27조가 여기에 법만 조금 바꿔놨을 뿐이지 여기에서 개정 안에서 보면 건축사법에 어쩌고 저쩌고 건축물 돼 있고 또 엔지니어링 사업법, 진흥법, 건축사법 이런 것만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법으로 가서는 명확하게 유지보수를 앞으로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과연 기관이나 설비들이 인지를 하겠느냐는 거. 그게 명확하게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선박도 항만 쪽에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여기 부산 쪽은 또 특히 항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선박하고 항만은 다릅니다. 예, 항만은 가만히 있으면 선박은 배가 묻히고 제가 그쪽 분야가 지금 모자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해서 저기 네, 지금 그 법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법 제37조 2가 이번에 신설됐고요. 37조의 3이 신설됐습니다. 37조 2에서는 어떻게 이제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은 건축물, 시설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조의 3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분과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에서 그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규정할 예정으로 지금 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7조 2에서 건축물, 시설물 등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지 건축물, 시설물 등에 과연 누가 선박이 포함될 거다, 항만이 포함될 거다는 것은 귀신 알고 모르죠. 그럼 여기에서 해놓은 거를 시행령에서 한다. 시행령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와 건축물, 시설물 등인데 왜 항만이라고 선박이 나오느냐. 말이 안 맞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법에서 명확하게 조금 해줘야 시행령에서 그걸 따라서 갈 건데 법은 없고 시행령만 생긴다 그러면 이 법도 없는 걸 누구 마음대로 할 거냐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선박은 이동체로 오기 때문에 사실 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교시보세요. 그 어떤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유지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양 말 나온 김에 제가 사실은 이 선박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본부의 소수들도 그렇고 다 뭐 우리 쪽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눈치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 선박 개통을 약 40년을 업무를 하면서 너무 불편이 많아요. 왜? 우리가 법을 하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전부 다 공사 업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쪽이지만은 저희들은 이것보다는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비규칙, 해상이동 업무용 무슨 설비규칙 이쪽을 합니다. 100%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길이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복수적으로 공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전파 진행에 보면 전파법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과기정통부나 중앙전파관리소나 찔러면은 뭔가 좀 덜 척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그런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많이 건의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때리고 해도 눈도 꼼짝 안 합니다. 국민신문고 때리고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바로 탁 주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우리 우리 지구에서 이번에 같은 우리 그 회의를 하면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요런 좀 길을 하나 좀 펴줘라. 왜 본부에는 길이 있더라고요. 본부에는 과기정통부하고 직접적으로 회의 업무 법률 개정하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전파법에서 특히 해상 쪽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없어요. 또 여기 계신 분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파법 뭔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과연 그래갖고 가겠냐마는 우리들 간에 길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오케이를 받았는데 우리들 간에 이것도 본부 차원에서 좀 과기정통부 우리는 중앙전파관리소도 있습니다. 중간소하고 뭔가 이래 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좀 길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구영정보통신 대표자 이용혁입니다. 사실 저희 업체는 군앱통신 유지보 수업만 지금 만 38년 6개월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업종 분류부터 이것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하는데 사실은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뒤에 가면 품목별은 나옵니다. 뭐 보면 도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는 통신에 대한 거는 아예 없습니다. 기계 설비 그렇게 나오고 밑에 소방, 전기 제가 3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했느냐 하면 한동안에는 통신은 전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거래처도 이 통신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경기가 우선인 것처럼 지금까지 쭉 해가 왔습니다. 또 이제 그 방송에 있어갖고는 소방이 우선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저희는 아파트 유지 보수만 한 38년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소방에서 화재 발생할 때는 경종이 울리고 시그널이 뜨면 방송에서는 자동으로 불이 났다는 멘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신이 아주 중요한데 소방이 우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소방업체가 방송을 그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랬죠. 이거는 소방 예를 들어서 PM 옛날 그 대선행도 있고 알령 전자식도 있는데 그러면 소방기기는 소방에서 하더라도 방송 장비는 정보통신공사업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아니 지금 통신에 뭐 확실하게 명확한 게 뭐 있느냐 우리 소방에서 소방도 하고 방송도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는 우리 정보통신업이 전기에 속해 있을 때 소방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에는 그냥 기계설비, 소방 전기계 있거든요. 나머지 뒤에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 가면 분합의 폰 네트워크라든지 그 아파트 전해통신이라든지 주차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업종 분류에서 통신 장비 해가지고 그 속에 기계 설비가 들어가든지 정보통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이게 만들면서 정보통신법이 빠져 있고 뒤에 뭐 항목만 좀 들어있는 거는 이게 앞으로도 이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계속 전기와 소방에 끌리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정보통신에 대한 강조를 해주시고 우리도 떳떳하게 소방과 전기에 맞서서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기 소방은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이제 저희도 입법을 해갖고 이제 2004년 7월 19일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따로 통신도 유지보수를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군내 통신하는 데는 대부분 정공은 있어도 통신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통신공을 채용을 하든 저희한테 유지보수를 맡기든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도 하시지만 소방에도 통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입찰해서 지금 분리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기에서는 많이 분리됐습니다. 지금 입찰이 전기로 가는 게 이제 통신은 통신으로 많이 분리되는데 소방도 지금 하는 때 뭐 소방이 장치하다 보면 통신 제어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 그 지금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고 아무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전기 소방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저희 법에 통신 초급이든 중급이든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업체에 외부에다 위탁을 주든가 하기 때문에 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런 의견을 주신 거를 최대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업종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면 이제는 유지보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 유지보수는 통신은 이제 업종이 거의 이렇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더 좋은 지금 유지보수 해도 얼마 이게 저가로 입찰해 보시잖아요. 근데 가격이 저가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해야 되는데 소방에서 그냥 방송랜드 설치하고 다 합니다. 전기에서 해버리면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럼 한락하면 업종 부분만큼은 정보통신공사 업을 딱 부여하고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소방
저기가 들어가야 된다. 정말 그 말이에요. 예, 회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를 많이 하셨으니까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저희 분야 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이따가 좀 알겠습니다. 다음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대표님 저기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타 분야 기계 뭐 이렇게 지금 기계 설비 소방 전기라고 표기해 놓은 거는 타 분야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표기해 놨습니다. 이상. 제가 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 알죠? 해가 사장님. 예, 바다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누구 그런데 우리 사장님처럼 저는 45년이 넘었습니다. 이 업계만.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총무님 무선회비의 부산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존테크 윤종웅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준분셈이 있습니다. 표준분셈에 선박전자장비 표준분셈을 저기 중앙의 이사님, 한영희 이사님하고 저하고 한 20년 전에 만든다고 2년, 3년 여기 종무님도 같이 우리 또 구현석 사장님하고 표준분셈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선박전자장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박 해상은 우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 채출, 가공, 재사용하는 걸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박 쪽이라는 개념은 우리 정보통신, 가기정통부보다는 배수 수석입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게 많습니다. 배수부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박에는 레이더를 달아야 된다, 무전기를 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AIS를 달아야 된다. 하여튼 전자장비가 몇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있고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검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국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통신 가기정통부에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배수부 따라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법은 또 정통부 소속이에요. 거기에 배수부에서도 하는 게 배수부 쪽에서 뭐 하는 거는 자기 규정을 따지고 정통부 하는 건 우리 규정을 따져요. 둘이서 강끼리 서로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 해양경찰선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해양경찰 선박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 무전기가 있어요. 우리 가서 설치를 공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조사는 가기정통부에 가고 그거 실제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운영하는 거는 안 합니다. 배수가 와서 운항하는 걸 챙깁니다. 서로 상관되죠. 가기정통부에서 하는 거는 배수부 관여를 안 합니다. 배수부 관여하는 거는 가기정통부에 관여 안 합니다. 그럼 중간에 붕 뜨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기 조건에만 맞은 통과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동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선박에 조난의 신호 발생기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조타시라는 배 운전하는 사람은 보탄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조난 신호가 육지로 전송이 됩니다. 위성으로 가고. 근데 저 밑에 선원실에도 그걸 달아라고 해놨어요. 장비를 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조타실에 있는 장비는 정통부 소속이에요. 저 밑에 선원실에 있는 장비는 배수부 소속이에요. 그럼 여기 작동 하나 안 하면 자기들은 모른대요. 왜? 요걸 루파를 누르면 전파가 발사되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는 거죠. 정통부 이야기하면 그 전파법에 없대요. 그 장비가 있든 그 작동하는 안 하는 상관없다고 해요. 똥똥합니다. 이런 장비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우리 해피입니다. 햇빛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금 거는 건 이렇습니다. 해수부하고 그걸 선박에 대한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혹시 몇 척인지 아십니까? 약 36만 척입니다. 36만 척의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 육지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 관계되는 뭐 선박 설비 기준, 제가 말하는 설비 기준은 정통부 쪽입니다.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해수부 쪽 선박 설비,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잘 모르겠다면은 표준 분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이미 20년 전에 우리 중앙회장님하고 저하고 한 3, 4년을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 정보통신 표준 분점이 있으니까 장비가 대부분 장비 다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5장이 더 추가했는데 그런 걸 좀 보고 우리 유지보수 설비 해양경찰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동해지방 지도선 있는 그 항만국 같은 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정보통신 쪽에만은 그리고 저 부산시 지자체나 혹은 저 다른 지역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선박 그런 것도 우리 정보통신이 규정을 탁 집어이었어. 지자체나 해양관광청이나 뭐 수산청이나 혹은 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서나 그런 데서 우리 정보통신 설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우리가 꼭 만들어줬습니다. 잘 모르면 우리 임정규 사장님이 얘기했거든요. 저희 무슨 설비, 무슨 협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하기로 이 계획을 잡았으니까 모르면 우리가 자체로 갑니다. 10명이 서울 올라갈 테니까 그 규정을 꼭 좀 만들어주십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협회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그 정책과에다가 그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한번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저 사실 이 특수설비문과위원회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 기준도 마련이 안 돼 있고 해서 문과위원회 이 인원이 지금 특수설비를 해서 지금 5명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항공철도 수박 아치대가 있는데 추가가 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 하고 또 강공수에 또 담당하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있던데 그분은 또 우리 지금 이 부산에 있는 우리 선박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또 소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분 정도만 어떤 분이냐? 우리 선박 특수설비 쪽에 선박 쪽에 예 특수설비 쪽에 선박 한 분 정도 더 했으면은 어떨까? 저희가 지금 특수설비분과위원회를 아직 안 열었거든요. 딴 데는 다 열었는데 저희가 날짜를 잡고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한 명 정도 선박을 추가로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동진정보 이하호입니다. 김성준모 수석 부회장님, 예. 본과위원장님들, 부산까지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인원이 대충 봐도 한 30명 있는데 우리 장미란 회장님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 장소가 사실 그래도 대표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 회의석상 장소가 너무 이래가지고 되겠나. 퍼뜩 들어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어때 뭐 메모라도 할 수 있는 뭐 책상에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참 그렇네요. 그게 참 아쉽고 우리 지금 위원장님들만 벌써 5명 우리 본부의 직원들 뭐 한 4명 이렇게 왔어요. 벌써 10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반영을 해가지고 가서 한 몇 명 오겠다 이렇게 좀 반영해서 뭐 좀 고급 호텔 이렇게 가자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지 이거는 너무 모양새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소위 그래도 통신업체 사장님들 모시라고 이 회의가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걸 좀 많이 좀 반영을 하시가지고 회사를 무슨 회사를 뭐 수석 부회장님 회사를 좀 방방 내놔주세요 부산으로. 네. 우리 장미란 회장이 좀 쓸 수 있도록 뭐 우리 부산이 뭐 협회 사업으로 뭐 판다 안 판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안 팔기로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는 뭐 오늘 유지보수 법령에 대해서 뭐 이야기인 거니까 저도 이 책자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하기 이전에 이 책자가 각 업체에 다 배부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대표장님이 와서가 될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이 회의를 해야 돼요. 이 대표자들은 솔직히 뭐 크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전에 그 뭐 아파트 유지보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파트 유지보수는 뭐 아까 금액 이야기하니까 금액은 이야기하지 말아놨으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 이 책자를 다 업체에 배포를 해가지고 그 실무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실무자들 보고 이 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와서 이 기술적이나 유지 보수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 분해통신 하는데 무슨 문제점, 아파트 유지 보수하는데 문제점
그리고 이 책자에 보면 중앙에 오신 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뭐 우리 품체에 보면 파이프 한 가지 없는데 품이 다 나와 있어요. 1m 얼마, UDP 1m 얼마, 강제물 얼마 이렇게 품이 다 나와 있지만 자 유지보수 조금 전에 아파트에 이런 수백 채 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선당 얼마 이런 품이 없어요. 지금 연구소에서 용역으로 주고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2차 공청회. 이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에 대해서 자, 이 연구소에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책자는 나와 있지만 책자에 대한 품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 공청회를 하는 게 참 안 좋았겠나 나는 그래 보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연구원에 저희가 연구를 맡긴 지가 얼마 됐지? 정말 6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품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지금 이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다당 얼마 이렇게 따지면은 유지보수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책자에 보면 나는 오늘 이제 쭉 다 봤어요. 봤는데 솔직히 돈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법 통과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규정에 뭐 다른 약간의 내용 아까 우리 그 현역대 사장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유지보수가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네트워크 쪽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유지보수를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법하고 관계없이 그 유지보수를 지금 우리가 하는 유지보수는 좀 틀립니다. 아니 그렇게 설비 유지보수인데 설비의 유지보수 기준이 이제 뭐 만들려고 지금 공청회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건 다 좋은데 뭐 연구소에서 언제 뭐 거기 나오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공청회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공청회 때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표자보다 실무자가 오는 게 더 좋겠느냐 그런 거를 한번 반영해서 다음 공청회 때 꼭 반영해 주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분야보다 빠진 분야가 있으면은 여기다 첨부를 시키려고 이제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이제 유지보수 단가나 이런 거는 지금 연구원에서 해놓은 저희가 12월 전에 되면 이제 국가위원회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갖고 너무 단가가 세면 유지보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적정한 단가를 지금 풍자명위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원정보통신의 하원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분과위원회 지금 총 70분? 저 위원회 빼고 지금 5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성 인원을 지금 각 공정별로 지금 10명으로 낮춰놨는데 그게 10명으로 낮추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이제 인원을 뽑다 보면 무한적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씩 우선 정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보면 특수 쪽에 보면 발주기관이 여기는 지금 3명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다 1명씩 잡혀 있는데. 특수설비요? 예. 이쪽 특수설비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공사업체는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위에 부분하고 5명씩 다 비슷한데 특수 쪽이 발주기관만 3명이 굳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거는 근거가 있는지. 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통신 쪽에서는 군내통신이 좀 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인원을 좀 더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이 분과위원회 이제 위원들을 좀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굳이 이 10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반영하셔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지금 보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내통신 쪽은 이제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군내통신 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를 계실 거예요. 아니 너무 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아니까 발주기간을 조금 더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설비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항만, 선박, 도로, 뭐맨 무선설비 뭐 이게 이제
발주위원회에서 많이 넣은 거 보면은 이게 난이하니까 이런 걸 반영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거기서 자료를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특수설비 회의를 한번 해보고 그 공사업체가 더 필요하면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수의 항만은 없습니다. 현재로요. 여기 항만도 요 리스트에 저기 항만 없었나? 항만도 있습니다. 네, 항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인 선박 그 개루 시설에는 정부통신이 그 아울렛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걸 넣어주면 항만은 특수설비 안 들어간다고 싶어요. 선박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거로 이거 항만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선박도 그냥 말이 선박이지 우리 선박이 몇 종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선박이 크게 내가 보면은 버선이 있고요, 원선하는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선 이제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런 종류를 나누면요, 그럼 대한민국을 다 떠나고 전체 다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미치는 선박이 있고요.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 쌍선,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은 외국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데 우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미치는 선박이 있고 미치지 않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생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선박은 규제가 돼가고 외국도 국적 선박은 규제가 안 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배는 규제를 해버리면은 그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항만 이용은 외국 선박도 이용하지만 국내 선박도 이용합니다. 그런 선박이 있는 게 아니고 어선도 있어요. 고기 잡는데. 그거는 국내, 외국에는 안 나갑니다. 국내만 나가는 게 있고, 외국에 나가는 선박이 있어요. 또 1년에 한 번만 들어요. 또 그것도 뭐 규모대로 하겠죠.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국내 통신, 국내 쪽 그 영상방송 융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박 하나만 갖고도 요거 지금 운용 위원회에 10배는 더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명 내놓고 한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정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항만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첨부를 시키면 되니까 지금 오늘 그거를 하려고 하려고 전기가 있고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통신만 하는 거니까요. 그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하시더라도 항만은 항만이고 선박은 국내에 제공된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가계부에서 이렇게 정해주겠죠. 선박에 대한 건 전기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 통신도 미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그건 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버리면은 그래서 선박 하나 끝나겠어요. 나중에 뭐 김정은 사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깨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선박 개통은 그 김정은 사장님 위원이니까 자기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아니 아무튼 좋은 의견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가 말이면 안 돼요. 소외했잖아요. 지금까지 소외했잖아요.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아니고 지금 저희들 유지보수하고 연구소에 의뢰를 줬다는데 어떤 거를 해주는지 그거를 조금 발표를 해주십시오. 지금 용역 준거는 저희가 이 정해진 지금 몇 가지 120몇 가지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비가 여기서 우리가 품새는 공사비 유지보수비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비가 나오면은 그 거기에 대한 몇 프로 이상을 우리가 받을 건가? 10%면 10%, 5%면 5%. 왜냐면 아파트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누가 주고 유지보수를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다시 조정하라고 그래갖고 좀 있으면 나오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0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연구소에서 다 수행하는 겁니까? 외부 의뢰를 한 겁니다. 우선 우선 도출된 것만, 도출된 것만. 지금 제가 공청을 하면서 그 124개 이 외에 여러 가지 통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구소 오래된 걸 모르니까. 근데 여기 선박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선박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연구원에서 단가 산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오늘 잘하셨는데 그 우리 지금 아는 정보통신연구소라는 게 연구원이요? 예, 그 연구원이 이 10,000개 넘는 업체 목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업체들한테 이걸 다 보내서 업체들한테 전체 한번 설문 한번 받아보죠. 근데 업체들한테 보내서 설문을 받아보면 이 답을 주는 업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이게 뭐 얘기만 해도 저는 제가 느끼는 죄송한데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에 설문조사 날라갈 겁니다. 설문조사 날라가는데 응답률이 몇 프로면 5%도 안 됩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 이하우사님 말씀하신 이 자료를 먼저 배포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 다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일이 전화는 안 드렸습니다. 오늘 그 공청회 한다고 오시라고 공문 딱 두 번 보냈습니다. 근데 사업적 관계되신 분 모셨는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예를 들어서 기술자 4명에서 3명 한다 이런 설문이 나와도 그 보내도 여러분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중앙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술자 정규 3명인데 왜 4명이냐 이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참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끼들어가지고 답변 안 해요. 답변 삭제 스팸 여기 보면 우리 협회에 지금 공문 보내는데 한 35%짜리 스팸 처리되어 있습니다. 35%가 스팸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회 문자 제가 본 한 40, 거기서 한 30% 정도가 협회 전화번호 스팸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문에 참 이게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것을.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폰으로 정말 잘 안 보냅니다. 또 사장님들이 이 세상에 하루에 폰이 지금 협회만 와요? 수십 개가 오는데 누가 보나 말이야. 내 말은 이걸 공개적으로 다 보내서 관심 있는 업체는 그걸 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 폰으로 보낼 게 아니고 협회에 몇 개 만들어 신문거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받아야지. 그래 받으면은 우리 위원회가 아무거나 말 안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말을 하면 말이야. 아니 그 말을 이거 지금 공청회를 갖다 폰으로 받겠습니까? 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홈페이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돌려야지. 이거 서가면서 폰 이거 뭐 OX나 그래 하시면 안 돼.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제 국가위원장님들 전화번호를 다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본인들이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정도는 이 모든 분야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시행령을 만드는데 한 번 만들면 바꾸기가 10년 정도 이상 걸려요. 한 번 바꾸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품목을 집어넣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지 하나하나 빠졌는데 시행령을 만든 후에 이게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시 누르면 다음 시행령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게 참 좋은 태도 맞습니다. 근데 각자가 이제 이해가 좀 다르거든. 올리는 분들도 선박 철도는 애매하게 잘 못 들었다가 오니까 되겠단 말이죠. 그죠? 이것도 좋은 의미라. 그렇죠. 그럼 또 얘를 보면은 좋은 의미가 또 논단 말이죠. 그죠? 이거를 확해방해서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보낼 거고 협회 상황 중앙에서 이건 대해서 이게 먹거리 산출이니까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더 호응이 많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제 청문하는데 홈페이지는 꼭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얼마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청문회로 오늘 하고 하루 이틀 작업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우리 지금 그 정보통신연구원에 이래 몇 명입니까? 70명 정도 80명, 80명.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또 모자라면 또 이제 뭐 용역 쓰고 아까 뭐 오늘 딱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좀 신명하게 잘 좀 해도 좋겠다. 잘하고 있다 하나. 근데 유지보수의 전기 소방 기계 설비는 몸에 그 같이 묻어갑니까? 아니 따로. 보험. 건물의 자체가 보험에 같이 유지보수를 했을 때 그 보험에 같이 들어가냐고. 무슨 보험이요? 우리 보험일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인가 제가 하는 우리 정보통신공사도 만약에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되는데 보험하고 연관되면 뺄 수도 없다고. 그 무슨 보험 말입니까? 유지보수에 가게 되는 거. 건물 자체 시설 자체에서 보험을 들 때 시설 보험을 들어야 되는 전기 소방 기계 설비는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유지할 때는 강제 조항에 보험과 같이 연관되고 보험 접근이가 절대 그거를 빼지를 못해요. 건물 자체에서. 지금 이게 저희가 하재 그러면 기분이 안 들겠나 보다. 모든 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유지보수는 화재보험 이런 데는 그런데 왜 그런가 사고가 안 났는데 아나운싱이 안 됐다 이것이. 누가 뭘 줄 모르는 게 보험에 안 들었다 보니까 사망사고 났다 이거죠. 그럼 어느 쪽에서 배상을 해야 되나 이게. 그게 보험이 안 들다 보면 보험하고 연관되면 왜 아까 우리도 선박 쪽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선박 쪽은 강제 규정되어 있다고. 보험이 안 들면 보험료가 입에가 보험이 안 들면 다른 북에 기약을 못 해요. 보험이 들은 증서가 없으면. 그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공사비 보험에 같이 이걸 묶어가고 우리가 그 업체도 무조건 우리 공사한테 줘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통신 장비는 그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장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유지보수 운용에 대한 유지보수는 없고 그 시설 예를 들어서 뭐 낙뢰를 받았다든지 하여튼 이 통신 시설에 대한 거는 그 보험이 아파트마다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일반적으로 해서 3대 보험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유지보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각자 이제 장비나 이런 거는 다 유지보수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업체는 이제 그 전까지만 점검을 해주고 작동이 되나 안 되나만 하고 안 되면은 그 아파트 관리소에다 이거 고쳐서 며칠까지 보고하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 장비까지 다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까지만이니까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장비가 있으면 장비 전까지 해서 뭐 성능이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확인하는 거지 그 장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소리나무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아파트에 이제 점검차 들어갔는데 소장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이 개정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를 여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홈네트워크에서 전체 설비가 문제가 됐을 때 항상 백업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홈네트워크에서 설정에 대한 네트워크 전체 백업,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백업이 여기 지금 내용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백업이 포함되는지랑요. 네, 그건 제가 융합 분과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요청하신 거는 자기 이제 소장님께서 상황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관제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그 백업에 대한 문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관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를 여쭙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백업 부분이나
백업이라는 게 장비에 관한 뭐 이력이나 아니면 여러 데이터들에 대한 백업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건데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그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트워크 상황의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지금 이야기니까 대상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뛰어야지. 다 대상입니다. 네, 다 대상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 예, 거죠. 해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관제 장비도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나 이런 거랑 똑같이 관제하는 장비가 있으면 유지보수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용에는 없어서 지금 아니, 아직까지 안 만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되겠죠. 원하는 대로 살아겠죠.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갖고 이 통신은 전기는 키로수만 따지고 면적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요, 종목이. 아까 저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저 이사장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정리하기에는 사실상 촉박하거든요. 굉장히 기간이 짧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졸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다가 분야별대로 설문을 올려갖고 자기 해당하는 우리 협회 회원사를 다 똑같이 뿌릴 테니까 자기 해당하는 것만 설문에 작성해서 뼈없이 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를 거기다 자기가 의견이고 틀리든 맞든 자기가 느끼는 바를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바를 좀 적용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좀 접수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단 이게 통신연구원이 인원이 80명이라도 업체 10,000명은 못 따라갑니다. 업체 10,000명한테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네. 그죠? 아니 그 어떤 그 안이 나오면은 그걸 우리 회원들한테 뭐 보지를 좀 하고 뭐 비밀이 없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또 받고 서로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연구원 자기가 안에서만 딱 옹치지다 나는 툭 발표하는데 이거 완전히 현장은 꿀뚜담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백화 상정은 언제까지 이 1차 관리냐? 근데 여기서 대가보다는 그 다른 게 건데 내용이 문제지. 대가는 내용이 들어가면 백화도 들어가야 돼요. 10월 달까지 가져오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1차보다는 처음보다 이렇게 공청회를 다니잖아요. 저희가 11개 시도회를 다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달까지 그 전에는 해당 분과별로다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들이 도출되면 그걸 가지고 12월 때 다시 한번 또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언제 나와줄 겁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전까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많이 참조해서 여기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장님 또 문과 위원장님들이 그걸 다 원하니까 있으면 우리가 연구원에서 그거 아까 내가 진짜 연구원에서 담당자가 있어야지 그 연구원하고 소통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접촉하고 맡지 말고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자기가 올릴 줄 모르는데 연구원은 혹시 그 홈페이지하고 연구원이 분야가 없는데 포괄적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유지보수본부에서 저희 경력사원하고 신입사원을 좀 많이 뽑았어요.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너무 손이 많아갖고 우리 현재 직원이 100명이 정원이었으면 한 90명밖에 안 돼서 너무 적었어. 그래서 이제 100명 정원을 채워갖고 유지보수 이 대책본부로 많이 이제 발령을 낼 겁니다. 오늘자가 내일자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좀 경력 사원들은 이제 연구원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많은 내용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시고 오늘 공청회는 여기 있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만 듣고 저희가 이제 이게 빠졌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온 공청회인데 이제 회원님들은 이제 협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잘 듣고 가서 협회 가서 정책본부나 사업본부에 많은 말씀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도록 많이 하셨고 오늘 부산에 오니까 이 선박 쪽이 이제 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고 처음에 그 하이금 사장님도 말씀하신 게 저희도 이 유지보수라면 대기업들이 또 아파트를 용역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한테 뺏길까봐 그런 걱정들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공서는 어차피 10억 이하는 입찰을 못 보잖아요. 관공서는 이번에 법 개정이 상관이 없는데 이 민간업자들은 또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그 S원하고 21개 이런 쪽에서 거의 대형 아파트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올해 막 통신 유지 보수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아까 계획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이런 면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업체들이 S원에서는 통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을 잘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업체들과 싸움하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갖출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뭐 그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잘 따왔는데 잘 따온 거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 하려면 정말 검토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리고 통신연구원에는 100명에서도 우리 이게 실무자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실물 행사하는 가장 잘 알고 많이 느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게 보면 내가 이게 뭐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들어가도 동의가 안 되면 업체들이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가야 돼요. 혹시 우리가 아까 LH 지는 쪽에는 다 전부 다 이게 유지보수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 자, 그러면 법에는 통신 유지보수가 나와 있어. LH가 따로 발표하면은 이게 뭐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봅니다. 아시겠죠? 아니 저기 이제 신규 건축물은 저희가 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야만 이제 저희가 들어가요. 하자 기간 이제 큰 건물은 3년인데 작은 건물은 또 1년짜리도 있더라고요. 하자 건물. 그런 거 지나서 이제 하자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뭐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는 빠진 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그 품목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품목을 다 올려서 빠져 있는 분야들을 있으면은 계속해서 받아서 그 내용들을 실행력 만드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첨부시키겠습니다. 혹시 그거 우리가 자료 만들어서 홈페이지 올리면은 그게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우리 사업인데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유출돼 가지고 혹시 타 사업자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염두도 근데 저희가 해봤거든요. 지금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가 전기, 소방, 기계설비하고 저희 통신이거든요. 근데 이 세 군데는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들이 우리가 거기 있는 거를 갖다 지금 기본으로 삼아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쌍둥이는 거는 저 선박 쪽에 우리 육상에 하는 사람들 뺏어갖고 겁을 낼 거야. 오늘 선박 쪽이 많이 많아서. 아 진짜 오늘 진짜 열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공청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빠져 있는 분야 품목을 이렇게 더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많이 보내주시면 하나하나 다 챙겨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비용으로 사용이 이유가 없이 아파트 유지보수를 왜 하니까 가격은 무상인데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 그 기존에 설치할 수 있는 옛날 보면 그 KBS하고
텔레비전하고 라디오하고 비상하는 거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아파트 설치하는 거 있죠. 실제로 지금 지금 그게 실제로 다 해가지고 아파트에 보니까 SK, KT, LG 거 다 해가지고 실제 그 라인이 안 되잖아. 됩니까?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한 40년 가까이 전부터 아파트 통신 안에 MATV 시설을 설치를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이제 KBTV가 나면서부터 이제 케이블 TV가 그 시장 점유를 했지만 지금도 대단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큰 단지는 공시청 MATV를 해가지고 디지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케이블 TV 가입 안 하고 지상파를 다 볼 수 있도록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하고 그런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 아파트에 관계된 통신 시설 이런 거는 우리 통신업체가 지금까지 다 하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쩌면 부분만 정보통신공사업은 이 우리 전기업이나 소방업 가지고 이거 뭐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것만 분명히 구분해주면 우리가 소방업체에 안 끌리다니고 전기에 안 끌리다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으로 나오는 터키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소방하고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나오는 이제 우리 국가기관에서 발주나 이런 기관들은 방송하고 소방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터키로 나오는 공사는 주로 다 안 되어 있는데 LH나 이런 쪽도 이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대단지 뭐 아파트를 신축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유지 보수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축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저희는 유지보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정한 품목은 이제 전부 통신으로 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의견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었으면 이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